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가장 빠르게 만나는 글로벌 뉴스 분석 굿모닝 530 글로벌 이주호입니다. 미국 증시는 어제 노동절을 맞아서 휴장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 증시는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었는데요. 지난주에 급락을 딛고 반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독일의 경우에는 2%대 상승, 그리고 영국도 2% 올랐습니다. 프랑스는 약 1.8% 정도 올라서 유럽 지수를 대표하는 스톡스 600 지수가 1.6%대에 오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물론 유럽 증시가 미국 증시에 선행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유럽 증시의 상승이 이제 화요일에 열리게 되는 미국 증시의 상승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난주에 급락을 딛고 이번 주 출발 자체는 금융시장이 나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자, 실제로 미국 지수 선물 시장의 움직임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다우 지수가 한 0.7% 정도 올랐고요. S&P 500 지수도 0.3% 정도 올랐는데 나스닥이 이런 가운데 0.4% 정도 내리는 모습을 보여줘서 이렇게 본장이 열리게 됐을 때 실제로 기술주의 조정이 이번 주에도 이어지게 될지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미국 증시는 열리지 않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530 글로벌 1부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지난 밤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징 벨 나오고요. 오늘도 장혜진 앵커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유럽 시장이 어떻게 마감됐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출발을 유럽 시장은 긍정적으로 알려줬습니다. 일단 유럽 시장은 약 2% 정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유럽의 독일 그리고 영국이 2%대 상승했고요. 프랑스가 1.8% 정도 오른 채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럽 증시를 대표하는 이 스톡스 600 지수의 경우에는 1.67% 오른 채 마감이 됐었는데요. 특히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가 다음 달 15일까지 EU와의 무역 협상이 종료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협상을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감이 커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푸시백 지수는 2.3% 정도 꽤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이었던 움직임이었었고요. 선물 시장도 이날 열렸습니다. 다만 선물 시장은 큰 움직임은 없었는데 이런 가운데 국제 유가가 크게 움직였습니다. WTI 가격은 지난 밤사이 1% 넘게 내렸는데요. 원유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하락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사우디 아람코가 아시아와 미국으로 수출하는 석유 가격을 인하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말은 원유 수요 회복이 주춤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유가의 하락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WTI 가격의 경우에는 1.63% 내려서 39.12달러까지 내려온 채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사이 글로벌 시장 살펴봤고요. 외신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혜진 앵커 첫 번째 소식은요. 네, 11월 미국 대선이 이제 2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여론조사가 또 한 번 실시가 됐습니다. 후보 토론회가 줄줄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TV 토론회를 앞두고 과연 바이든이 우세할지 아니면 현재 이 트럼프직을 맡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세할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론조사를 한 것인데요. 미 일간지 USA 투데이와 서폴크 기관에서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등록된 유권자 1,000명을 상대로 벌인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7%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토론회에서 좀 우위를 보일 것이다, 이길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습니다. 반면에 여론조사에서 굉장히 강한 그런 결과를 얻어왔던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에는 41%만 득표를 했는데요.
무당과 유권자 중에서도 47%가 트럼프를 우위할 것으로 전망을 해서 바이든의 우세를 예상한 유권자보다 10%포인트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전과는 좀 달리 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많은 투표율을, 퍼센티지를 받으면서 이 토론회에서 지지를 받게 된 걸까요? 왜냐하면 이 토론회는 리얼리티 진행자까지 맡았던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순발력이 좋을 거고 또 매우 공격적일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면에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요, 토론 능력은 트럼프 대통령보다 조금 떨어질 것이고 실언도 잦아 좀 불리할 것이란 진단인데요. 이전에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의장도 트럼프 대통령과는 제대로 된 토론을 하기 좀 어렵다면서 두 후보의 토론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미국 대선 TV 토론회는 3번에 걸쳐서 진행이 되게 되는데 첫 번째 토론회는 이달 29일 예정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 토론회는 10월 15일, 마지막은 10월 22일로 현재 계획되고 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바이든에게 뒤처지고 있지만 최근 몇 주 사이 일부 조사에서 각축을 벌이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자, 월가의 유명 전략가가 현재 미국 증시는 버블 국면에 있는 것은 명백하지만 그렇다고 기술주의 질주가 앞으로 멈출 것이란 얘기는 아니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탠호프 캐피탈의 최고 투자 책임자인 조나단 벨의 말을 인용해서 CNBC가 전한 내용인데요. 소위 우리가 빅5 기업이라고 하는 이 아마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런 기업들은 현재 미국 시장에서 20%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그 비중은 12%에 달할 정도로 적은 수의 기업이 굉장히 많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한 버블 국면은 맞다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거품이 꺼지진 않을 것이라고 진단을 내렸는데요. 그는 1996년 사례와 좀 비교를 했습니다. 1996년에 앨런 그리스펀 연준 의장은 금융시장이 비이성적으로 과열됐다고 진단을 내렸었는데 그렇다고 바로 거품이 꺼지지는 않았었죠. 닷컴 버블이 꺼지기 전까지 수년간 증시의 상승세는 이어졌습니다. 그는 이 사례와 비교를 하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목격했던 시장의 하락은 2주 동안 급격히 상승한 데 따른 그냥 조정일 뿐이다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다만 그러면서도 보유 비중에 대해서는 좀 신중할 것을 조언을 했는데요. 만약에 이런 성장주, 지금 굉장히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이런 성장주가 자신의 포트폴리오에서 약 30에서 40%가량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 이것은 너무 큰 리스크를 짊어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비중에 대해서는 신중히 고려해봐야 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종목 소식 이어갑니다. 전 세계 많은 제약사들이 코로나19 백신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옥스퍼드 대학과 공동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이 임상 3상 단계에서 현재 진행 중인 가운데 영국 정부의 주문 3천만 복용분을 앞으로 생산을 해낼 것이고 그 생산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영국에서는 많은 젊은이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두드러지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영국의 맷 핸콕 보건장관은 2021년 초기죠. 내년 초기 몇 달 내로 코로나19 백신이 most likely, 아마도 나올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승인 즉시 백신을 내놓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영국과 스웨덴 제약사인 이 아스트라제네카는 옥스퍼드대 과학자들이 개발한 이 백신 원본을 받아서 미국의 모더나나 화이자보다 앞서서 지난 7월에 3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 3상에 돌입한 바 있죠. 여기에 옥스퍼드 연구팀의 교수가 올해 안에 보건당국에 충분한 임상실험 데이터를 제출하고 또 승인을 신청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라고 밝혀서 연내 이 백신이 나올 가능성도 좀 제기가 되고 있어 기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사는 이달 안에 코로나19 백신 임상 3상 실험 예비 결과를 발표하겠다라고 예정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이제 내일 새벽이 되면 슬랙의 실적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재택근무 그리고 원격 화상회의 트렌드의 확산으로 주매 실적은 상당히 어마어마했는데 사실 이 슬랙의 경우에는 비슷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좀 실망스러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 전망을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즈니스 인사이더의 기사인데요. 자, 슬랙은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나 아니면 줌처럼 업무 협업을 위한 소프트웨어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재택근무가 확산되면서 이 관련 기업들의 성장세가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슬랙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다소 소외되어 있는 모습이죠. 퓨처럼 리서치에서는 올 슬랙의 이번 분기 실적이 전 분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을 내렸습니다. 또 실망스러운 가이던스 성장세를 내놓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 그가 내놓은 실적 전망에 따르면 줌은 사실 지난 분기에 399%라는 정말 엄청나게 무서울 만큼의 이 성장세, 매출 성장세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번 분기에 보이게 될 슬랙의 실적은 지난 분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또 줌은 지난 1분기에는요. 169%의 매출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그 당시 같은 기간 동안 슬랙은 단 50% 매출 성장에 그쳤습니다. 물론 50% 성장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성장세임에는 불명하지만 같은 업종에 있는 다른 성장 기업에 비해서 성장세가 굉장히 좀 못 미친다는 점에서 슬랙에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죠. 또 한 가지가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와 극심한 경쟁 구도에 있다는 점도 슬랙에게는 상당히 부담 요인이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만약에 어떤 기업이 재택근무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 재택근무를 할 때 업무 협업 프로그램을 통일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많은 기업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의 소프트웨어를 쓰지 슬랙의 소프트웨어를 쓰기는 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실적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재택근무 트렌드는 확산되고 있어도 슬랙은 다소 소외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몇 가지 글로벌 뉴스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맨해튼 나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